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미 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가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공동 개발한 청소년을 위한 미주 한인사 출판 기념회를 겸한 펀드레이징 행사를 내달 9월 27일 금요일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비스코홀에서 개최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미주 한인사는 2022년 일리노이주에 미 정부 최초로 적용된 티치 법안의 적극적인 교실 현장 적용과 한국의 미국인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개발됐죠. 전체 미국 역사 속에서 한국의 미국인으로서의 현 위치를 인식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한인 역사뿐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를 포괄한 내용을 다양한 교실 활동을 통해 담고 있는데요. 한재은 회장을 비롯해 기획총괄의 협의회 총무 고은경 교수, 샴페인 푸른나무 한국학교 도경미 교장, 불타한국학교 송수진 교장 등 총 4명의 집필위원들로 구성된 교재개발위원회가 지난 2002년 2월부터 한글판 본문 작업을 시작해 이후 영문 번역과 역사 감수, 아울러 전체 영어 감수와 최종 편집과 디자인 작업을 마쳐 출판에 이른 겁니다. 교재 기획 총괄을 맡은 협의회 총무 고은경 교수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학교 안에서 한국 애들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시안계 미국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이해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재 내용이 영어, 한국어 둘 다 병행됐고요. 저희가 썼을 때 내용적으로는 역사 전문하신 교수님들이 감수해 주시고 영어랑 한글은 그거 언어를 전공하신 분 전문가께서 다 감수를 맞춰주셨습니다. 고은경 교수는 청소년을 위한 미주 한인사 발간은 티치 법안에 대한 가장 빠른 응답이자 한국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진 풀뿌리 운동으로서 미주 한인 청소년들에게 미국 역사를 가르쳐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미국 교과서 안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어떻게 미국 역사 안에 공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티치 법안을 통해서 이런 걸 가르쳐야만 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도으로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정이라 이 교재가 많은 학생들에게 본인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 땅에 우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 교수는 이 책이 주로 고학년에 맞춰진 내용으로 초급을 위한 추가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커뮤니티에 알리고 저학년을 위한 별도 초급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 발간을 위해 기금 모금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교재는 미국 공립학교 교육과정과도 이게 연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중고사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레벨을 맞춰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려면 레벨이 좀 더 쉬워져야 된다는 그 현장 감수 교사님들이랑 학생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초등생이라기보다 약간 초급용으로 내용을 다시 개정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적절한 이제 보상도 드리고 이제 응원도 해드릴 겸해서 그런 기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현재 개발된 교재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 교재가 너무 좋긴 하지만 어떻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가이드처럼 교사용 지도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선생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도 개발해 새로운 차세대 학생들이 그 영상이나 미디어 자료에 더 강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자료들까지 개발하는 걸 연구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꿈은 되게 큰데 액션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거기 들어가는 카메라나 아니면 자료를 웹사이트나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 예정인 것 같아서 그런 기금 출판 기념회에 오셔서 책 보시고 이게 의미 있는 일이다 싶으시면 어떤 어마운트도 저희가 너무 감사히 잘 받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협의회 측은 이를 위해 이번 행사에 차세대 교육을 위한 네트워킹은 물론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단체 및 위원회, 한국학교 운영 관계자, 공립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언론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을 초청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에 개최된 청소년 역사 컨퍼런스 2024에서 발표된 학생들의 영상과 발표문을 소개하고 직접적으로 교재를 사용하게 될 학생들의 현장 반응을 통해 역사 교재의 의미와 중요성을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년간 진행된 모든 교재 준비 과정을 담은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K-팩, 소리빛 기악 앙상블의 청소년 문화 공연, 그리고 각계 인사들의 환영과 축사, 또 역사 교재의 소개 및 중요성, 교재의 소개, 역사 컨퍼런스 안내, 청소년 역사 패널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패널 사회를 맡은 고 교수는 미주 한인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취할 다양한 레벨의 질문을 준비 중이라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했는데요. 특별히 첫 역사 발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5아이들을 비롯해 수상작 6개 팀도 참석해 주목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보다는 모든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역사 컨퍼런스에서 수상했던 작품 중에 5아이들이라고 사진 신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연구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바라는 점 그런 얘기를 나눠줄 예정이고요. 거기에 지도교사로서 참여하셨던 안유경 선생님, 부모로서 아이들이 이걸 읽고 준비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던 에스더 허님, 지금 현재 섭외 중이지만 에이션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 그레이스 파이이거나 아니면 낙하색의 베키 베콜 사무국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고 자란 2세 입장에서 이런 교보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 커뮤니티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UC 데이비스에 계신 정가영 교수님께서 저희 역사 감수를 맡아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리뷰하시면서 본인이 느끼신 점 그리고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도 지금 티처 에듀케이션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각계각층의 보이스를 들을 수 있는 패널로 준비해봤습니다. 교재를 통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킹 도모, 아울러 교재의 효과적인 홍보 모색이 이번 행사의 주 목적이라는 것이 고 교수의 설명입니다. 당일 현장에서는 300권을 미리 비치해 판매 또는 각 협회 회원교나 관공서, 커뮤니티 기관 등의 도네이션의 일환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원래 저희 목표는 1200부를 찌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 출판하시는 분이 많은 비용 저렴하게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 손에 책을 나눠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게 거의 더블이 돼가지고 2040권이 인지어가 됐어요. 교재도 현장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판매가 아니고 한 권당 지금 현실적으로는 30불 정도 도네이션 하시면 책을 드리는 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불은 미니멈이고 혹시나 이게 더 좋은 뜻을 갖고 있어서 나는 더 많이 기금을 주고 싶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거를 바꿔서 정말 뜻깊게 쓸 수 있으니까 네. 오셔서 보시고 행사에 참여하셔서 했던 그 지난 역사 컨퍼런스에 참가한 학생들 작품도 보시고 그 티셔츠랑 교재도 많이 구입해 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미 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 주최로 마련될 이번 행사는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시카고 한국교육원이 특별 후원합니다. 행사 관련 등록 및 문의는 이메일 midwestkoreanschool@gmail.com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거의 2년 반에 걸친 대장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판되기 전까지 진짜 이걸 몇 번씩 다시 읽고 수정하고 검토하고 편집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책을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다 같이 읽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부마켓 샴버그점이 지난 2월 1일에 성황리에 개최된 그랜드 오픈 이후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아 오는 8월 31일 고객 사은 경품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샴버그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샴버그 시장 텀 델리의 축사와 대상 추첨, 샴버그 상공회의소 회장 리사 길버트가 축사와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경품 추첨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참가자들은 대상 추첨을 비롯해 다양한 추첨 이벤트와 즉석 퀴즈, 게임 등에 참여해 푸짐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당일 샴버그점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이 행사는 중부마켓 샴버그점 좌측 파킹랏에서 열리며 우천시에는 실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계은행인 뱅커버호프와 한미은행이 내달 17일 추석을 맞아 송금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경우 기간은 9월 11일 수요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로 달러 송금 시 액수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현지 통화로 송금할 경우에도 foreign currency 송금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는데요. 고객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 등입니다. 한편 한미은행도 비슷한 기간 무료 송금 행사를 진행합니다. 하루빨은 9월 10일 화요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 7일 동안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등으로의 송금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연방항소법원이 중단시킨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의 시행을 원상 회복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주리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7개 주정부는 올해 4월 세이브 프로그램과 관련해 의회를 통과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논란이 많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려고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법정 다툼 끝에 지난 7월 제8순회항소법원은 세이브 프로그램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겁니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는 세이브 프로그램에 등록된 800만 명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시 중지했는데요.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대법원의 항소법원 명령이 큰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와 연방정부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며 세이브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긴급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대 4,300만 명에게 1인당 최고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며 무효화했죠. 이런 판결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으로 지난해 8월 소득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세이브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에서 보아스 헤드 식당의 가공육 식품으로 인한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늘어나면서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식중독으로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한 곳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2명, 플로리다주, 뉴멕시코주, 테네시주에서 각각 1명씩이라고 CDC는 밝혔는데요. 그 직전에는 일리노이주와 뉴저지, 버지니아주에서 각각 1명씩의 사망자가 나왔죠. 지금까지 발병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최소 57명이 넘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올해 5월 말부터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8월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CDC는 밝혔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리스테리아 식중독 발생 수로는 2011년 이래 최대 숫자입니다. 이에 따라 보아스헤드는 가공육 제품 700만 파운드 이상을 리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30일 농무부 식품안전 및 검사청은 보아스헤드가 델리 등의 700만 파운드 규모의 추가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보아스헤드는 20만 파운드가 넘는 즉석 섭취용 독일산 소시지 제품과 일부 델리 육류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 캔쿤에서 시카고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 우회하고 승객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캔쿤에서 출발해 시카고로 향해 운항 중이던 유나이티드 항공 737-900ER 편이 심한 난기류로 인해 멤피스 국제공항으로 우회에 착륙했고 승객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승객의 경우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히고 다른 6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72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비행기의 안전벨트 표시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난기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의 해산물 레스토랑 체인인 레드랍스터가 무리한 이벤트 확대를 결정했다가 역효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레드랍스터는 이번 주 미 전역의 23개 레스토랑을 추가로 폐쇄하고 최고 경영자를 교체하는 등 쇄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죠. 지난 5월 레드랍스터는 경쟁업체를 따라잡기 위해 $20만 내면 새우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특별 메뉴를 제공했습니다. 기존 월요일과 기타 특별 이벤트에서만 제공됐으나 매출 확대를 위해 레드랍스터는 해당 메뉴를 상시 메뉴로 전환했죠.
SNS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얼마나 많은 새우를 먹을 수 있는지 경쟁처럼 번지며 수요가 폭발해 회사는 오히려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봤는데요. 레드랍스터는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을 규정한 챕터 7과 다르게 챕터 11 파산은 파산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합니다. 레드랍스터는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올여름 100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는데요. 이번 추가 폐쇄까지 완료되면 기존 약 700개의 지점에서 약 500개의 지점만이 남습니다. 지난주 전당대회를 마친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인 월주 주지사와 함께 경합주인 조지아주를 버스를 돌며 본격적인 대선 유세전에 돌입했죠. 월주 주지사는 앞서 노동조합 행사를 찾아 트럼프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북부 러스트벨트 유세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악재가 이어지고 있죠. 최근 방문한 국립묘지에서 사진 촬영을 막았다는 이유로 캠프 관계자가 묘지 측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 트럼프가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주식은 해리스 상승세에 급락하며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비욘세와 푸파이터스 등은 트럼프 유세 행사와 동영상에 자신들의 음악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또 한편 해리스 부통령의 친인척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편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동서인 주디 리로 확인됩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 국빈 만찬과 오찬에도 참석하며 해리스와 친분을 과시했다고 하죠. 또 최근 전당대회장에는 주디 리의 자녀들이 무대에 올라 큰엄마를 응원했습니다. 지난해 국빈 오찬 때 해리스는 한반도 밖에서 한국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며 한국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 조사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한 달 사이에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 41%에 4%포인트 앞섭니다. 지난 23일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한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지지율은 6%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유해물에 대한 법적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사법부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올라온 유해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어제 로이터 등은 이른바 기절 챌린지로 딸을 잃은 여성이 틱톡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여성은 다시 틱톡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게 됐는데요. 10세의 소녀 날리 앤더슨은 지난 2021년 12월 틱톡에서 유행하던 기절 챌린지를 따라하다 사망했으며 앤더슨의 엄마가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관련 영상을 접하게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1심 판결에선 통신품위법 230조를 바탕으로 앤더슨이 알고리즘 때문에 관련 영상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면책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고, 원고 측은 위험한 컨텐츠를 노출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며 반발해 항소했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컨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연방법 조항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 보이겠으나 오후 들어 인해 맑게 개인 하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68도, 금요일인 내일 다시 45% 찬스의 비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은 85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추진학문과 기술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